투자 재발견 미다스의 손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연금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층 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3층 연금이라면 1층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2층은 회사와 내가 같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내가 운영하는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열외로 치고도요. 2층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DB형과 DC형으로 나눠져 있고, 또 조직 내에서 내가 충분히 자산을 쌓았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층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 자산을 불려가면서 은퇴까지 내지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이제 소득 공백기를 채워나갈 수 있는 이 개인연금이 또 시간의 마법인 복리의 효과도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효과를 붙여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대별로 상당히 갈리는데요. 네. 이 운영 전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최근에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로 작년에는 336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올해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341만 원으로 5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에 이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예금 같은 것들이 2에서 30% 정도, 그리고 채권이나 배당 ETF 같은 경우 상품이 40% 정도, 그리고 주식으로 20에서 30% 정도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리스크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IRP 같은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요, 그 자산을 그쪽으로 옮겨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그리고 건보료도 절감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100세 시대 연구소의 연금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 자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가 연금 자산의 다층화입니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같은 퇴직연금을 병행해서 이 수령 시점과 그리고 세제 혜택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목적형과 기간 분산 투자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글로벌 ETF 같은 이런 공격적인 그 성장성을 확보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우면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형이라든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가 이제 인컴 투자 활용일 텐데요. 배당주 ETF나 리츠, 채권형 펀드 같은 이렇게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일정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상품을 만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그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이런 분산 투자와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를 해서 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초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좀 추천하는 한 가지 핵심 전략이 있다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저축을 하고 아끼고 투자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목표 설정의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에 자신이 없다든지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런 목표 설정을 한번 해두시고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그 ETF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자산의 비중이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주는 TDF 상품이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 AI가 투자를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도 있겠고요. 또 은행 예금처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일단 가입을 해두면 일정 금액 자동으로 적립식을 해주는 적립식 ETF 상품을 또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는 것 같고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채권형이나 안정 상품의 그 높은 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자동적으로 자산 비중을 배분해주는 이 PDF 상품이라든지 자산 배분형 펀드 이런 상품을 활용하시면 이 변동성 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흔들려서 막 갑자기 하락하니까 수익도 실현되기 전에 매도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 분할 투자와 리밸런싱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퇴직 시점이 가까울수록 이 주식이나 위험 자산에 점진적으로 이 비중을 줄이고 또 채권이라든지 안정적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이런 핵심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자동으로 잘 배분해주는 TDF 상품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실수를 한 걸 하게 되는데 그런 패턴들도 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이 퇴직연금을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패턴이 무관심인 것 같아요. 그 제도를 이렇게 가입만 해두고 적립은 되어 있는데 그걸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재워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도입된 제도가 이제 국가에서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2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일단 가입을 하시면은 그 내가 넣어 있는 적립금을 어떻게든 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알람도 주고요. 또 좋은 상품을 추천도 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에서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낮출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 같은 이제 공적연금은 소득의 50%가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만 이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같은 개인연금은 아예 소득에 산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을 이 IRP나 개인연금에 넣어서 연금 형태로 받으시면 이 재산이나 소득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도한 건보료 부과료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금 계좌나 ISA 계좌로 옮겨서 운용을 하시고요. 또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연금 소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재산의 10에서 30%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라도 연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또 퇴직 후에 이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연구소,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시니어 특화 브랜드 NH 올 원더풀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 달에 2번 나오는 더백 리포트라든지 매거진 그리고 100세 시대 아카데미라는 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포럼들도 많이 모셔서 그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실질적인 노후 준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